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어머님을 처음 만난 곳은 우리 친정집 마당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랜만에 집에 내려갔던 그날 집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는데 집 안에서 엄마와 웬 기부인 같아 보이는 사람이 나왔어요. 시은아, 말도 없이 네가 웬일이야? 집에 내려온 지 오래돼서 내려왔지.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제가 다시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하나 서운한 부분이 없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에 비해 우리 엄마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갖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누구지? 엄마 친구인가? 설마 빚쟁이가 아직도 남아있는 건가? 그런 생각들 말이죠.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던 것인지 엄마가 급히 말했어요. 시은아, 여긴 내 고등학교 단짝 친구 숙자 아줌마야. 비록 엄마의 옷차림은 초라했지만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네가 은숙이 딸이구나. 세상에나 엄마 젊었을 때랑 어쩜 이렇게나 닮았을까? 그냥 쏙 빼닮았네. 에이, 우리 딸이 나보다 훨씬 낫지.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좋고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다. 그동안 그 힘든 시간을 우리 딸 보면서 견뎌냈으니까 우리 딸 없었으면 지금껏 어떻게 살았을까 몰라. 순식간에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친구라던 숙자 아줌마가 제 앞으로 다가와서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딸을 아주 잘 키웠네. 네가 나보다 낫다. 그러게, 가난한 부모 만나서 고생하면서도 우리 딸이 참 잘 컸지. 그렇게 두 분이서 잠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숙자 아줌마가 차에 올라타셨는데요. 숙자 아줌마의 차를 보던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차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수입차였거든요. 거기다 차를 운전해주시는 운전기사님까지 있었고 말이죠. 멀어져가는 차를 보던 엄마가 제게 말했어요. 숙자가 예전에 참 힘들게 살았었거든. 거기다 워낙 없이 살아서 내 결혼식 때 나한테 연락도 못했다고 하는구나. 근데 그랬던 숙자가 저렇게 부자가 되어 있을지 누가 알았겠니?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잘 된 거지. 이렇게 잘 살게 됐으니 얼마나 잘된 일이겠니?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된 거야? 뭐 로또라도 당첨된 건가? 아니, 그건 아니고 전에 숙자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경기도 어딘가에 쓸모없던 땅에 신도시가 생겼다지 뭐니. 그때 갑자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게 됐다는데 그 뒤에는 돈을 번다고 여기저기 투자해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하잖니. 참 사람 인생 모르는 거라고. 그때 난 네 아빠 만나서 결혼할 때 다들 부자에다 똑똑한 남자 만나서 결혼하게 됐다고 그렇게 부러워했었거든. 숙자가 나보다 먼저 결혼을 했었는데 자기 초라한 모습 보여주기 싫다고 우리 결혼식에 참석도 안 했었다. 그때까지 숙자네 형편이 아주 안 좋았었거든. 근데 봐라, 사람 인생 참 알 수 없는 거라더니 니들 아빠가 그 많은 돈 다 날려먹고 이 모양 이 꼴이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엄마의 표정이 많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엄마 숙자 아줌마는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꽤 부자였던 엄마와는 달리 숙자 아줌마네는 많이 가난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와 숙자 아줌마에게 있어 그러한 것은 큰 문제될 게 없었다고 합니다. 두 분이서 마치 자매처럼 그렇게 잘 지냈다고 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엄마는 꽤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고 숙자 아줌마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빠한테 말해봤는데 아빠가 네 등록금이랑 도와주시겠대. 그러니까 우리 같이 대학 가자. 말만으로도 고마워. 근데 지금 난 대학 등록금이 문제가 아니야. 하루하루 근근히 살고 있는데 가족들을 어떻게 나 몰라라 하겠어? 나 일자리도 다 알아봤었어. 내가 너처럼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 가서 뭐 하겠어. 그냥 공부 잘하는 너나 대학 가서 꼭 네가 되고 싶은 선생님 돼. 나 대학 가고 나서도 우리 계속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그럼 넌 대학 가서 나 모른 척 하려고 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 학교 졸업하고 나면 연락도 끊기고 한다니까. 걱정돼서 그렇지. 걱정 마. 우린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
그 뒤 엄마는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숙제 아줌마는 어느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두 분은 그 뒤에도 수시로 연락을 하며 잘 지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숙제 아줌마가 먼저 결혼을 하면서 약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데요. 아무래도 사는 게 팍팍했으니 그랬던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나 숙제 아줌마가 아이를 낳고부터 더욱 그랬다고 했으니까요. 그때쯤 엄마는 대학을 졸업한 뒤 대기업에 취업을 했었기에 아무래도 형편이 넉넉한 편이었다고 했어요. 그랬던 엄마는 힘들게 사는 숙제 아줌마가 안쓰러웠고 자주 찾아가서 아이 기저귀부터 이것저것을 챙겨줬다고 하네요. 숙제 아줌마도 미안해하긴 했지만 워낙 형편이 어려웠기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엄마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의 사이가 멀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데요. 그날도 주말이었기에 엄마가 이것저것 생필품을 사서 숙제 아줌마 집으로 갔다는데요. 그날따라 숙제 아줌마 집안이 시끌시끌 하더랍니다. 지금 기저귀 값도 없는데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내가 맨날 먹었어? 어제 너무 힘들어서 먹었다고 했잖아. 그만 좀 해. 나도 힘드니까. 당신이 정신 안 차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이 지하철방에서 벗어날래? 우리 아들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여기서 벗어나야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나도 할 만큼 하고 있으니까 제발 그만 좀 해. 집구석이라고 들어와봐야 맨날 바가지나 긁어대니 내가 들어오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서 숙제 아줌마 남편이 옆에 있던 주전자를 발로 걷어찬 모양인데요. 태수 아빠 왜 이래요? 진정 좀 하세요. 놀란 엄마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 안에 있던 숙제 아줌마 엄마의 눈이 딱 마주쳤다는데요.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도 엄마는 숙제 아줌마의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했어요. 숙제 아줌마 눈빛에는 창피함과 수치심 그런 것들이 가득했다고 하니까요. 은수가 우리 부부 일이야. 그냥 좀 가줄래? 아 미안해. 내가 너무 놀라서 그만. 엄마가 당황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휴 이놈의 집구석 지긋지긋하다. 숙자 아줌마 남편이 쾅 하고 문을 닫고 나가버렸고요. 숙자야 나 이만 가볼게. 미안해. 아니야.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겠니? 이게 다 못난 내 잘못이지.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는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사실 그동안 너 보고 있으면 기분이 그랬어. 난 이렇게 지지리도 궁상맞게 사는데 넌 나와는 너무나 다르잖아? 그동안 많이 챙겨준 건 고마운데 앞으로는 오지 말아줘. 너 볼 때마다 더 힘들어지니까. 알았어. 그럼 너 기분 괜찮아지면 연락해. 난 이만 가볼게. 엄마가 뒤를 돌아 그곳을 나왔다고 하는데요. 뒤에서 숙제 아줌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그 뒤 엄마는 숙제 아줌마 집에 한동안 찾아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숙제 아줌마가 이사를 가버리는 바람에 아예 연락이 끊겼었고요. 엄마가 결혼할 무렵 어떻게 알았던 것인지 숙제 아줌마가 연락을 해왔다는데요. 은수가 너도 알다시피 지금 내 꼴이 이래서 네 결혼식에는 참석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얼마 되진 않지만 축의금하고 조그만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 우편으로 보내줄게. 정말 미안하다. 나 절대 용서하지 마. 숙제 아줌마가 흐느끼며 전화를 끊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시 숙제 아줌마의 연락이 끊겼는데 엄마도 결혼 후 아빠로 인해 힘든 삶을 살았었기에 숙제 아줌마를 찾을 엄두도 못 내고 있었답니다.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엄마의 삶은 탄탄대로였다고 하는데요. 든든한 외할아버지와 돈 많고 학벌 좋던 아빠를 만났으니 다들 부러워하던 그런 결혼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집안이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나중에는 있는 재산까지 다 날려먹고 빚까지 잔뜩 진 채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 바람에 엄마는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과 외할아버지가 보태준 돈 전부를 빚 갚는 데 써야만 했고요. 우리 집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이 있다던데 우리는 순식간에 집 한 칸 없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외할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야만 했고요. 그리고 엄마는 지금껏 외할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어요.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엄마에게 그 집 한 채는 남겨주셨거든요. 물론 그 뒤부터 엄마의 삶이 녹록지 않았던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평생 고생 한번 해본 적 없던 엄마는 뭐든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으니까요. 엄마는 결혼할 당시 회사를 그만둔 걸 몇 번이나 후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옛일을 회상하던 엄마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숙자 부부 다툴 때 그냥 모른 척하고 바로 갔어야 했는데 그땐 어려서 잘 몰랐어 라며 후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도 숙자 아줌마는 자주 엄마를 찾아왔어요. 숙자 아줌마는 엄청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티를 전혀 내지 않았는데요. 엄마 집에 놀러와서는 엄마 옷을 아무렇지도 않게 걸치고 밭일을 따라 나서기도 했거든요. 넌 뭐하러 따라 나온다고 그래? 너 힘들어서 그런 일 못해. 그러게 미리 온다고 연락을 했으면 내가 일 약속을 안 했을 텐데. 못할 게 뭐가 있어. 나 예전에 엄청 어렵게 살았던 거 기억 안 나? 그냥 따라가서 구경만 할게. 난 사실 지금도 이런 옷들이 낯설어. 명품으로 치장을 하면 뭐 하겠냐. 그래봤자 티도 안 나는데. 안 나긴 왜 안 나. 너 지금 아주 우아한 사모님 같은데. 우아한 사모님 같은 소리 하네. 사실 말이야, 나 사람들 앞에서 그런 척 하느라 진짜 힘들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그림을 알겠냐, 음악을 알겠냐. 가끔 우리 남편이 골프 모임 같은 데나 데리고 가는데 거기 아줌마들 진짜 장난 아니거든. 맨날 잘난 척, 우아한 척 아주 꼴 보기 싫다니까. 내가 거기서 표정 관리하느라 끝나고 나면 얼굴이 다 땡길 정도야. 그니까 너랑 있을 때만이라도 편하게 좀 지내자. 넌 암튼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알았어. 그럼 나갔다 힘들면 그냥 들어와야 해. 엄마와 숙자 아줌마가 둘이서 손까지 꼭 붙잡은 채 밭일을 하러 갔어요. 그런 두 분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뭔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는 듯한 참 알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밭일을 끝내고 돌아온 숙자 아줌마가 분하다는 듯이 외쳤어요. 아까 그 옆에 내가 그 팝밭 주인인 거야? 아, 수연이 엄마? 맞아. 그 밭 주인이야. 근데 왜? 어쩜 그렇게 말을 싸가지 할 수가 있냐? 아까 너한테 막말하는데 내가 들이받으려다 참았잖아. 그래도 어쩌겠어. 이 동네 거기 아니면 일할 데가 없으니 뭐라고 해도 그냥 참고 넘겨야지. 이게 바로 돈 없는 서름 아니겠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말을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 난리야. 근데 그 집 남편은 왠지 눈에 익던데 혹시 우리가 아는 사람인가? 아, 너 몰랐구나. 그 집 선전의 오빠 집이야. 그니까 아까 나한테 막 뭐라고 했던 그 수연이 엄마가 선자 올케 언니야. 선자? 우리 동창 선자? 너랑 선자랑 같은 동네 살았었나? 같은 동네 살았지. 근데 그렇게 친하진 않았어. 선자랑은 성격이 좀 안 맞았었잖아. 그래 맞다. 선자가 예전부터 좀 싸가지가 없긴 했지. 근데 선자네는 가족들이 다들 싸가지가 없는 모양이네. 올케 언니도 저러는 거 보니. 엄마와 숙자 아줌마가 키득키득 웃어댔어요. 은수가 우리 배고픈데 오랜만에 수제비 해 먹을까? 수제비? 그거 반죽하고 뭐하고 하면 시간 꽤 걸릴 텐데. 너 오늘 집에 안 갈 거야? 괜찮아. 안 가도 돼. 우리 남편 해외로 골프 치러 갔어. 그래? 그럼 오늘 자고 갈 거야? 오랜만에 같이 자면서 수다도 떨고 재밌겠다. 시은아, 넌 가서 밀가루 좀 사와. 우리 오랜만에 수제비 해 먹자. 알았어, 엄마. 또 필요한 건 없어? 글쎄다. 맥주도 몇 병 사오던지. 오랜만에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마셔보자. 두 분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밀가루 반죽을 해서 애호박까지 썰어넣고 수제비를 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수제비는 신김치에 먹는 게 진짜 맛있다니까. 너도 알다시피 예전에 우리 집이 진짜 어려웠었잖아. 가끔 엄마가 수제비를 한 숟 가득 끓여주셨는데 그때는 멸치 국물만 내서 수제비 건더기만 둥둥 떠 있었는데도 신김치에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 가끔 그 맛이 그립다니까. 그래 나도 기억난다. 니네 집 놀러 갔던 날 니네 엄마가 수제비를 듬뿍 담아주셨었잖아. 어찌나 많이 주셨던지 집에 가서도 한동안 배가 꺼지질 않았다니까. 그때 너한테 참 고마웠었는데. 나한테 왜? 니네 집은 밥상이 항상 진수성찬이었잖아. 근데 우리 집은 수제비에 김치만 덜렁 올려져 있어서 내가 얼마나 미안하고 창피했는지 몰라. 근데 네가 진짜 맛있게 먹더라고. 아마도 입맛에 안 맞았을 텐데 말이야. 아니야.
나 그때 진짜 맛있게 먹었는걸. 내가 그때부터 수제비를 좋아하게 됐잖아. 그래서 그 뒤로 엄마한테 종종 수제비 끓여달라고 조르기도 했는걸. 근데 니네 엄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은 아니었어. 은수가 항상 고마웠다. 내가 앞으로 살면서 다 갚을게. 갚긴 뭘 갚아. 난 네가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그냥 고맙기만 하구만. 두 분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참, 그때 네가 나 결혼할 때 줬던 선물 말이야. 기억나? 아, 그때 내가 베네저고리 보냈었지? 그래, 맞아. 그거 네가 직접 만든 거였잖아. 딱 보고 알았어. 덕분에 우리 딸 태어나자마자 그거 입었잖니. 내가 아직까지 잘 보관하고 있어. 어머, 그걸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어? 당연하지. 그 귀한 걸 잘 보관해뒀지. 엄마가 장롱 한구석에서 상자를 하나 꺼내왔어요. 그 상자 안에는 어릴 적 제 물건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봐라, 이거잖아. 그리고 이건 우리 시은이가 이거 입고 찍은 사진이고. 어머, 정말이네. 진짜 신기하다, 얘. 두 분은 몇십 년 동안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색함 하나 없이 그저 행복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두 분은 수다를 떠느라 새하얗게 밤을 지새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다음날 점심때쯤 누군가 집에 찾아왔는데요. 우리 태수 왔네. 은수가 우리 아들 왔다. 나 데리러 오라고. 내가 내려오라고 했어. 어머, 태수가 이렇게 컸구나. 아줌마가 또 아주 어렸을 때 봤는데 신기하네. 태수야, 여기는 은숙이 아줌마랑 그리고 여기는 아줌마 딸 시은이야. 내가 전에 몇 번 얘기했었지. 왜 고등학교 선생님이라던. 안녕하세요, 김태수입니다. 숙제 아줌마 아들이 제게 쑥스러운 듯 인사를 했습니다. 태수야, 너 점심 안 먹었지? 가서 시은이랑 맛있는 것 좀 먹고 와. 둘 다 한참 좋을 나이인데 데이트도 하고 좋잖니? 네? 전 괜찮은데. 제가 놀란 채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시은아, 아줌마 아들이니까 걱정 말고 같이 가서 밥도 먹고 커피도 한 잔씩 마시고 와. 시은이 너 보면 너무 재미없게 사는 것 같아서 그래. 내가 가만히 보니 주말에 거즘 여기 내려와 있잖니? 니들 나이 때는 데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 시은이는 다 좋은데 너무 재미가 없어. 그렇게 우리는 두 분에게 등 떠밀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숙제 아줌마 아들도 예의 바르고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말이 잘 통했어요. 처음에는 집이 부자라고 해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소탈한 편이었어요. 태수 씨는 이런 거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잘 드시네요. 떡볶이를 누가 싫어해요? 전 엄청 좋아하는걸요? 태수 씨 같은 부자들은 길거리에서 파는 이런 어묵이랑 떡볶이 같은 거 잘 안 먹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우리 집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물론 그 뒤에는 좋아졌지만요. 초등학교 때까지 저도 이런 거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이런 게 참 맛있어요. 아마도 숙제 아줌마가 우리 둘을 연결해주기 위해 작정을 한 듯했고 그런 아줌마의 적극적인 지지 덕분에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그 뒤 결혼까지 했고 말이죠. 우리가 결혼한 이야기는 구구절절 할 말이 많지만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숙제 아줌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시어머님이시죠. 시어머님은 항상 제게 그렇게 잘해주실 수가 없었어요. 사실 시아버님과 시누이들이 우리 결혼을 탐탁지 않아 했거든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남편에 비해 우리 집 형편이 좋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안이랑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야, 이렇게 차이가 나면 나중에 본인이 힘들어서 못 견디더라고. 맞아, 연예인들만 봐도 그렇잖아. 재벌과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야? 두 시누이들이 마치 들으라는 듯이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이 돈만 있으면 뭐해? 교양이 없는데. 니들 하는 짓 좀 봐라. 그니까 니들이 돈만 많은 졸부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우리 시은이가 왜 마음에 들었는 줄 알기나 해? 그냥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고상함이 있기 때문이야. 우리 같은 졸부 집안에 시은이는 감지덕지다 이 말이야. 니들 맨날 명품 휘두르고 다녀봐야 뽀대가 안 나잖니? 그게 바로 품격이라는 게 없어서 그런 거야 이것들아. 맨날 돈이나 쓰고 다니는 니들이 알긴 뭘 알아. 한심한 것들.
평소에는 자상하기만 하던 시어머님이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지르셨어요. 시은아, 놀랐지? 미안하구나. 근데 너 기죽을 필요 없다. 난 돈만 많은 졸부보다 너처럼 속이 알찬 사람이 더 좋으니까. 역시 우리 엄마는 멋있어. 대장부라니까. 니들도 엄마 반만 닮아봐라. 도대체 언제쯤 철이 들려고 그러냐? 맨날 백화점만 다닐 생각하지 말고 책도 읽고 그러면서 교양을 좀 쌓으란 말이야. 괜히 우리한테 난리야. 우리도 교양 있거든? 시누이들이 투덜댔지만 시어머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뒤에도 시누이들이 제게 못되게 군 적이 참 많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님과 남편이 항상 제 편이 되어주었기에 그 정도는 견딜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결혼한 뒤 시어머니께서 엄마 집에 더욱 더 자주 놀러 가셨는데요. 거의 매주 가다시피 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마당 한켠에 가마솥까지 사서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두 분이서 그 가마솥에 이것저것 요리를 해드신다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주말에 친정에 가셨던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니들 혹시 오늘 집에 있니? 네 어머님, 지금 집이에요. 잘됐다. 니들 지금 친정으로 내려와봐. 친정이요? 어머님 오늘도 엄마한테 가신 거예요? 그래, 나 지금 친정인데 니들 좀 내려와 봐야겠다. 급한 일이 좀 생겼어. 급한 일이요? 어디 다치셨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동안 내가 꾹꾹 참고 있었는데 더 이상 못 참겠어. 시어머님이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님의 말에 남편과 저는 급히 친정으로 내려갔는데요. 왔니? 내가 그동안 계속 참았었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그놈의 인간들을 내가 가만 안 둘 참이야. 어머님,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 제가 시어머님과 엄마를 번갈아 가면서 바라봤어요. 저기 나한테 밭을 빌려줬던 그 수연이 엄마 말이야. 그 수연 엄마랑 오늘 한바탕 했어.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동네 유지이던 수연이네 부모님 밭에서 일을 해주다가 나중에는 조금 빌려서 작게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수연이네 엄마라는 사람이 아주 악독했는데요. 그걸 빌미로 수시로 우리 엄마를 불러서 본인 집 일을 시키곤 했거든요. 물론 엄마도 불만이 많긴 했지만 엄마가 아쉬운 입장이라 그냥 참고 있었는데 그날도 꼭두 새벽부터 수연이 엄마가 우리 엄마를 찾아온 모양이었어요. 시연이 엄마! 시연이 엄마! 네, 나가요. 꼭두 새벽부터 무슨 일이에요? 내가 꼭두 새벽부터 온 이유가 뭐가 있겠어? 오늘 우리 집 밭일 좀 해줘. 일하러 오기로 한 일꾼이 못 온다고 하네. 오늘이요?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지. 오늘은 손님이 와서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시은이 엄마 말 참 서운하게 한다. 내가 급하니까 시은이 엄마를 찾아왔지. 급하지 않으면 이렇게 찾아왔겠어? 내가 말했잖아. 오늘 일하러 오기로 한 사람이 못 오게 됐다고. 그니까 시은이 엄마가 와서 일 좀 해. 어차피 하루 종일 집에서 할 일도 없잖아. 집에서 놀면 뭐 하겠어.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시은이 시집 보낼 때도 거의 맨몸으로 보냈잖아. 그러니 거기서 얼마나 서름 받고 살겠어. 이래서 사람은 돈이 없으면 서러운 거야. 건강할 때 한 푼이라도 벌어놔야 시은이가 서름을 덜 당하지. 사람이 생각이 없어도 이렇게 없어. 언제까지 그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려고 그래? 수연이 엄마가 닥치는 대로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평소 같았으면 엄마도 잘 참았겠지만 그날따라 괜시레 욱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제 얘기가 나오면서 그랬던 것 같았어요. 저기 오늘은 저도 안 되겠는데 보시다시피 손님이 와 있어서요. 누구? 시은이 시어머니가 또 왔나? 내가 우리 선재 아가씨한테 들어보니 고등학교 때 둘이 친구였다며? 근데 그때는 시은이 엄마가 훨씬 더 잘 살았다고 하던데 지금은 역전됐다고 하던데 창피하지도 않아? 아니 기분 나쁘지 않냐고. 이제 사돈까지 된 마당에 그렇게 뻔질나게 왜 드나드는지 모르겠어? 예전에 내가 너보다 못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너보다 잘 산다. 자랑질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좋아서 강아지 마냥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들어대니 한심하다 한심해. 내가 알기로 시은이 엄마 대학까지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거 다 거짓말 아니야?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이렇게 멍청할 순 없는 거잖아. 저기 수연이 엄마 말이 좀 심하네요. 암튼 저는 오늘 그 집 일 못 가니까 그런 줄 알고 돌아가세요. 그래, 당신이 이렇게 나오겠다 그거지? 알았어. 그럼 내년부터는 우리 집 땅 못 빌려주니까 알아서 해. 사람이 은혜를 원수로 갚네. 그동안 우리가 빌려준 땅으로
시연이 대학까지 다 보내놓고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저기 수연이 엄마, 그동안 나도 참을 만큼 참았는데 수연이 엄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수연이네 집 일 봐준 게 어디 한두 번이에요? 근데 일당 제대로 쳐준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지금까지 안 준 돈이 얼마인 줄 알기나 해요? 어머, 대단하네.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어?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쪼잔하게 왜 그래? 알았어. 내가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 돈 다 준다. 대신 내년부터는 우리 땅에서 농사 지을 생각도 하지 마. 수연이네 엄마가 흥분해서 소리까지 쳤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순간 방 안에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밖으로 나오셨다는데요. 그까지 땅이 얼마나 하길래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까? 뭐요? 그까지 땅? 당신이 얼마나 부자인 줄은 모르겠는데 내가 이 동네 유지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유지? 그럼 내가 그 유지 타이틀을 한번 빼앗아 와봐야겠네. 도대체 뭔 소리라는 거야? 내가 무슨 소리라는지는 차차 확인해보면 될 거 아니야. 아무튼 우린 바쁘니까 그만 돌아가요. 오늘 그쪽 집 일 못 봐주니까. 아니, 앞으로 절대 안 봐줄 테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났던 모양이었어요. 그뒤 시어머님은 친정으로 내려온 우리에게 이것저것 지시를 하셨는데요. 시어머님의 말을 듣던 엄마와 제가 놀란 채 기겁을 하고 말았답니다. 화가 잔뜩 난 시어머님께서 동네의 땅을 사신다고 하셨거든요. 명의는 우리 며느리 이름으로 하면 되겠구나. 살 수 있을 만큼 다 사. 그 수연이네 집보다 무조건 더 많아야 한다. 돈은 내가 줄 테니 걱정 말고. 어머님, 안 그러셔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나도 괜찮다. 나 돈밖에 없는 졸부잖니? 졸부 맛이 어떤지 한번 제대로 보여주마. 진짜 돈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똑바로 보여줄 거야. 돈도 별반 없는 인간들이 꼭 저주라를 한다니까. 그 뒤 시어머님은 시세보다 조금 비싼 값에 제 이름으로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동네 사람들이 다들 놀라서 난리가 났는데요. 이런 땅을 그 가격에 준다고 하니 빨리 팔아야 하지 않겠어? 그러게 말이야.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 사실 그 동네가 몇 해 농사가 안 좋아서 땅을 내놔도 잘 팔리지 않는 그런 동네였기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혹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 이름으로 땅을 사들인 시어머님은 동네 일꾼들을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그 바람에 동네가 다시 한번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말이야, 자네들 말 들었는가? 시은이네 집으로 일하러 가면 일당을 더 쳐준다고 하더구만. 거기다 새참으로 그 뭐냐, 탕수육 그런 걸 그냥 막 시켜준대. 당연히 들었죠. 그것뿐만인 줄 알아요? 몇 달씩 일한다고 하면 일당을 더 준다고 하는구만요. 일당도 그날 바로바로 준대요. 그래서 지금 동네가 들썩이고 난리 났어요. 다들 시은이네로 일하러 간다고. 어제는 점심 먹고 후식으로다가 듣도 보도 못한 비싼 과일까지 싹 다 돌렸대요. 결국 동네 사람들이 다들 우리 집 일을 하겠다고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시어머님이 작정하고 한 것들이었는데요. 그렇게 우리 집 일을 하겠다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수연이네 집은 일꾼을 구할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수연이네 엄마가 동네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일당 올려줄 테니까 우리 집 일 좀 해줘 라는 말을 하고 다녔지만 그게 나도 그러고 싶은데 몇 개월씩으로 얘기가 다 끝나서 어쩔 수가 없구만. 아니, 하루아침에 다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동안 우리 집 일하면서 다들 잘 먹고 잘 살았으면서 간신매들도 아니고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천벌을 받은 인간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자네가 그동안 우리한테 어떻게 했어? 돈 좀 있다고 하인 부리듯이 막 부려먹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 어두컴컴해질 때까지 부려먹지 않았냐 그 말이야. 근데 시은이네 집은 시간 되면 따박따박 집에 보내주는구만. 그뿐인 줄 알아? 당신처럼 우리 일꾼들한테 반말하거나 막말하지도 않아. 당신 같으면 어디 일 가겠어. 앞으로 다시는 당신 집 일 안 갈라니까 그런 줄 알아. 모든 동네 사람들이 같은 말을 했다고 하네요. 결국 수연이네 엄마는 급한 마음에 어디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왔던 모양인데요. 그때까지는 그 동네에 아직 외국인 노동자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외국인 노동자한테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고 막말도 하고 욕설도 했던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 그 수연이 엄마와 외국인 노동자가 다투는 모습을 봤다고 했는데요. 아, 진짜 더럽다. 못한다, 못해.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밥도 맛없다. 못 먹는다. 방까지 일찍 키고 나도 다 한다. 라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소리를 지르다 가더랍니다. 결국 수연이네 집은 일꾼이 없어서 농사를 지었던 대파를 수확하기도 어려워졌고 가족들이 다 달라붙어서 일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하네요. 뭐 거짓 농사를 망쳤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다음에 다시 농사를 시작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 농사를 지을 엄두도 못 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연이 엄마가 우리 엄마에게 와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거든요. 저기 수연이 엄마, 그때 여기저기 땅 많이 사들이는 것 같더만 혹시 우리 땅도 좀 사주면 안 되겠나? 수연이네 땅을요? 글쎄요. 아마도 안 될걸요. 우리 안 싸더니 수연이 엄마라면 아주 치를 떨어서요. 우리 안 싸도는 없는 사람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제일로 싫어하는 성격이어서요. 그러지 말고 수연이 엄마가 잘 좀 말해봐. 내가 이렇게 부탁 좀 할게. 둘이 단짝이잖아. 글쎄 안 될 겁니다. 워낙 고집이 있어서 한번 결정한 건 바꾸는 걸 못 봤어요. 거기다 저도 수연이네 땅은 별로 사고 싶지도 않고요. 결국 수연이네 집은 계속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땅 좀 있다고 동네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더니 그대로 돌려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어머님은 여전히 시간 날 때마다 농사일을 하러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어느 날 시아버님께서 혀까지 내두르셨어요. 요즘 네 시애미는 농사일에 아주 푹 빠졌구나. 농사꾼이 다 됐어. 그래도 골프 치러 다닐 때보다 더 좋아 보이긴 하는구나. 라는 말씀까지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굴이 시커멓게 걸린 시어머님은 오히려 더 건강해 보이고 행복해 보인답니다. 항상 본인을 졸부라고 말하고 다니는 시어머님이시지만 그 누구보다도 마음 따뜻한 시어머님이 항상 존경스럽기만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